야, 너희들 왜 소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불평불만 할 것 같으면은 부모가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하지 왜 공부 안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뭐 내놔라고 하냐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1년 이제 3월이죠. 3월에 경남 진주에 있는 진주시 신청사가 지어져서 종합관리 용역을 들어갔어요. 거기가 이제 서울의 회사잖아요. 서울의 회사고 이제 현지에 가서 이제 직원들을 이제 채용을 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나이가, 당시 나이가 몇 살이냐면 38입니다. 38. 이제 시설관리 용역의 채용은 새로운 신규 현장 채용인 경우에는 대규모 채용을 막 하잖아요. 말은 대규모지만 현장에 가서 현지 지역 사람들로 채용을 합니다. 뭐가 돼요? 급여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2025년도 기준으로 급여가, 제가 이제 관리소장이면 많이 주는 데는 뭐 450도 주고 400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전기안전관리자 겸 관리소장을 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임금을 받는단 말입니다. 관리소장은 시설관리 용역인 경우에는 전기나 기계 중에서 핵심적인 그 안전관리자를 하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임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기직들이 관리소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현장도 제가 갈 현장이 아니었는데 IBS 빌딩에다가 관리소장 요구 조건이 특급 기술자를 요구한 거예요. 특급 기술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기사 자격증 갖고 있지만 특급 기술 자격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기술사 아니면 특급도 안 주지만, 예전에는 기술사 아닌 사람들도 경력으로 해서 특급 기술 자격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 특급을 갖고 있었고 소방 특급을 갖고 있었거든요. 38에 갖고 있었던 거야. 그 자격을 요구하니까 이제 현장 소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투입할 특급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서울 본사에 있다가 급히 그 진주시청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전체 면접을 보고 다 모집을 해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제 얘기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지하 2층 기계 사무실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웅성웅성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업자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인수인계 해주려고 하는 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인수인계 팀들이 한 달 동안 저희 직원들, 새로 뽑힌 직원들하고 이제 업무하면서 인수인계들을 빨리 해줘야 현장을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직원들이 뭐 월급은 얼마 줍니까? 수당은 얼마 줍니까? 뭘 얼마 줍니까? 하면서 저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임금은 어느 정도 주겠다라고 해서 사람을 뽑아 놓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들이 한 개도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급히 계약해서 며칠 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주시청이 그랬습니다. 4월 1일자로 들어가는데 3월 28일 날인가에야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28, 29, 30 해가지고 3, 4일 만에 사람들 뽑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막 따지는 거라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근무는 어떻게 합니까? 막 얘기하니까 답변을 못하죠. 현장 소장이 뭘 합니까? 본사에서 오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업자가 그 광경을 계속 보더니만 한 소리 땅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왜 소장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불평불만 할 것 같으면은 부모가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하지 왜 공부 안 해가지고 회사에다가 뭐 내놔라고 하냐고. 이 한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머리가 띵 하더라고.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면서 급여 얘기도 하고 분위기 얘기도 하고 현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전달도 많이 해줘요. 댓글 보면 삐딱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입장에선 그 사람이 말이 맞는 거고 우리 말이 삐딱한 말이 되는 거예요. 삐딱한 말. 쇼츠에 나간 것이 무슨 걸 했냐면 당직 수당에 8,000원을 얘기했거든요. 소장님, 하나만 따지겠습니다. 따져보라고. 왜 당직 수당을 8,000원밖에 안 줍니까? 다른 데는 12,000원 준대요. 나도 몰라. 그것은 본사에서 책정해서 내려줘. 지금도 8,000원 주는 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주당비, 주주당비, 거기서 이제 당직수당 8,000원 준다 하니까 지금 어떤 모르는 분이 그거 받고 어떻게 일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급여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댓글에 보니까 용역근무는 이유는 무작정 10% 떼놓고 합니다 하더라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용역회사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이 어떤 빌딩에 용역을 수주받아서 책상에서 계산을 못 해주니까 말만 하겠는데,
어떠한 금액을 받았어. 그러면 총 금액을 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설계합니다. 설계를 어느 정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정한 금액에 우리가 입찰되는 금액은 공공기관, 즉 나라장터에서 입찰하면 87% 정도, 87.5%니까 대충 87% 정도 받아와요. 그러니까 돈이 깎이는 거잖아요. 깎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 그 돈을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어떤 것을 운영하냐면 고장 수리비하고 자재비는 만약 갑에서 준다 하는데 회사에서 주는 것이 여러분들 인건비 줘야 돼. 퇴직금 줘야 돼. 상여금 줘야 돼. 경조사 나면은 조화라도 하나 보내줘야 되고 제도도 만들어야 돼. 그 다음 설 명절 때 또 선물이라도 줘야 돼. 그 다음 피복비 줘야 돼. 그 다음 공구. 회사에서 알아서 공구를 갖춰가는 게 아니고 공구 지정을 딱 해줘요. 그럼 그걸 다 사가야 돼. 검사해. 공구 살비도 또 떼놔야 돼. 의료보험, 산재보험, 뭐 국민연금, 고용보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임금 또 떼먹을까 봐서 임금채권보장보험 5대 보험을 들어요. 본사에서 오라가라 막 하잖아. 그러면 본사 직원들 또 격리도 있고 본사 직원 오라가라 막 하니까 그 운영비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일반 관리비로 떼갑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막 넣다 보면 이윤이 나올까요? 현장에 가서 사람들 뽑으니까 전부 임금만 많이 달라고 막 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정해서 진짜 쥐꼬리 월급을 공표하잖아요. 소장 400, 뭐 전기과장 390, 기사 280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야 그게 총액이거든. 거기다가 세금 떼버리면 소장인 경우에 만약에 400만 원은 총액했어. 그럼 초장은 한 60만 원 날라가요. 그럼 한 340만 원 받아가. 금액이 다예요. 그게 월급이.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700, 800, 1000만 원씩 받던 사람들이 300만 원 받고 일하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지. 회사에 월급만 적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설관리에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왜 월급이 적냐고 자꾸 불평불만 하는 것보다도 임금 구조가 그렇다. 당직 수당이 왜 8,000원이냐 8,000원이냐. 여러분들 당직 수당은 원래 안 짜도 돼요. 연봉 계약해서 여러분들 근무하는데 보면 당직 수당 없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걸 짜냐면 임금은 기본급 그다음에 초과 근로수당이라고 해서 짜놔요. 주야비를 근무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공인노무사를 거쳐가지고 임금이 이상 없게끔 짜놔. 그리고 공지를 해가지고 공고를 낼 때는 운영하기 전에 공고를 내서 사람 뽑으니까 당직은 있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근로조건은 이렇습니다. 조건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와서 당직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그렇게 짜요. 그러니까 당직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연장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없게끔 기본급하고 그 수당을 미리 짜놔 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을 지급을 해요. 최저임금에서 문제 안 되게끔 해서 그 지급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장들은 뭐 당직 안 서고 어떤 사람은 또 주간 근무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당직조로 막 편성이 되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나마 조금 불평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직 수당을 별도의 임금 외에 그냥 별도의 수당을 해서 당직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주자. 그렇게 해서 당직수당이라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라도 있으면 소장들이 고마워요. 왜? 당직 세우기가 좀 수월찮아. 그럼 당직 서는 사람은 이제 당직 선 만큼 만약 10번을 섰어. 10번을 섰으면 8,000원씩 받으면 8만 원을 더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 수당은 월급 외로 나갑니다. 월급 외로 이제 책정을 해서 소장이 누구 얼마 샀다고 해가지고 당직 선 사람들 명단을 알려줘요. 잘못 이해하신 분은 그걸 임금으로 생각해가지고 저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용역회사에서 다 그걸 계산해서 해요. 내가 불평불만을 하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불평불만을 하면 좋은데 보통 불평불만을 어떻게 하느냐.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